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산림보호학에서 아주 일부의 내용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조리막 암기비법 탑 6다라고 해서 6가지의 토픽에 대해서 제가 암기를 할 수 있는 술술 외워지게 암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강의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보호학과 관련된 것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호학 중에 자 여러분 보세요. 전격해부 산림보호학 향나무 녹병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저희 산림보호학은 크게 4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반 피해 그리고 수목병 그리고 해충 마지막에 농약 이렇게 배우는데 보호학의 가장 핵심은 수목병에 대한 것과 해충에 대한 공부예요. 여기서도 또 암기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자 조리막 영상에서는 암기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다면 이번 시간은 수목병에 대해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수목병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향나무 녹병이라는 이 수목병을 통해서 이것이 병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래서 이 수병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 병원의 생활사는 어떻게 되며 그래서 우리가 방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나의 수목병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향나무 녹병이 그 수목병 중에서도 저희 굉장히 잘 기출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나무 녹병. 자, 제가 이제 교재를 여러분 출판해서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제2장 수목병, 그 중에 진균 수목병 중에 향나무 녹병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 향나무 녹병을 먼저 이제 설명을 하려면 제가 원래 이제 강의에서는 이 녹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균의 분류서부터 시작해서 쭉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간단하게 아실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공부를 아예 안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생물성 병원이다라고 해서 전염하는 그런 병원에는 세균, 균류,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로이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도 문제에 잘 나옵니다만 그 중에 저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균류라는 것이 있죠. 균류는 크게 여러분 진균과 유사균류라는 걸로 나눠요. 왜 이름이 진균이냐? 진정한 균류이다. 이 유사균류에 비해서 진정한 균의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균류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진균이다라고 부르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얘는 비슷하게 이 진균과 비슷하게 생긴 균류이다라고 해서 유사균류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진균은 대표적으로 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잠시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잔항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자균이라는 것이 있고 불안정균류라는 것이 있고 그 외에 더 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목병에서는 이 3개. 그 다음에 유사균류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는 난균류. 이렇게 균류 중에서 이렇게 4가지 잔항균, 담자균, 불안정균, 난균류가 수목병을 주요 유발하는 그러한 병원이에요. 그래서 균류는 뭐 이런 것이 있구나. 근데 그 중에 향나무 녹병은 담자균이라는 요 균에 속한다라는 뜻이에요. 담자포자라는 포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담자균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담자균이고 이 담자균 안에 또 종류 중에 여러분 녹병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녹병균이다라고 있는데 얘는 왜 녹병균이냐면 철이 여러분 부식되면 녹이 나서 붉은색 녹이 나죠. 그러한 붉은색 녹이 나는 병반을 보이는 병이다라고 해서 녹병이다라고 불러요. 녹병균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는 향나무 이름도 녹병이니 얘는 녹병균에 의한 건데 자 앞에 또 무슨 말이 붙었죠 여러분? 이종기생 녹병균이다라고 붙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녹병균은 두 수목을 교대로 왔다 갔다 해야지만이 생활사를 완성해서 병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2가지 종을 기생한다라고 해서 이종기생 녹병균이다라고 불러요. 녹병균은 90% 이상이 이종기생을 해요. 그래서 보통 녹병균 하면 이종기생 녹병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거기서 또 예외인애가 있어요. 또 그래서 걔도 문제가 나오죠. 회화나무 녹병이다라고 해서 얘는 이종기생을 하지 않아요. 중간 기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종기생 녹병균에 대한 특징도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이것도 문제 간간히 잘 나오고 있죠.
어쨌든 향나무 녹병은 이 향나무에 붉은색 녹과 같은 병반이 나타나는 병이다. 그래서 녹병이니까 얘는 이종기생 녹병균에 의한 거고 이종기생 녹병균은 담자균에 속한다. 그래서 병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얘가 기주를 바꿔가면서 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기주가 있고 중간기주가 있겠죠. 보통 중간 기주는 이 기주들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적고 그리고 피해가 적은 쪽을 저희가 중간 기주다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본 기주가 향나무예요. 향나무에서 녹병이 발생하니까 중간 기주가 누구냐면 바로 배나무하고 사과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색이죠? 노란색이죠. 저는 노란색이 항상 가장 많이 기출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했었어요. 향나무 녹병의 중간 기주가 무엇인가요? 라는 문제는 굉장히 잘 나와요. 뭐예요? 배나무, 사과나무예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포자 형태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녹병균은 제가 아까 녹병균의 특징도 문제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녹병균은 포자가 원래는 5가지의 형태예요. 그래서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녹병포자다라는 것, 그 다음에 녹포자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름포자, 그 다음에 겨울포자, 그 다음에 담자포자, 이렇게 포자의 형태가 5가지로 포자가 계속 순차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녹병포자, 이종기생 녹병균의 특징이에요. 이종기생 녹병균은 꼭 5가지의 포자 형태를 만든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겨울포자, 담자포자, 녹병포자, 녹포자. 얘 무슨 포자가 없죠, 여러분? 여름포자가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특징이 또 잘 나와요. 자, 향나무 녹병은 원래는 녹병균 자체, 이종기생 녹병균은 5가지의 포자 형태를 원래 생활사 중에 완성을 해요. 순차적으로. 그런데 이 향나무 녹병 같은 경우 뭐예요? 여름 포자가 없이도 4가지의 포자 형태로도 생활사를 완성하는구나. 예외 사항들은 항상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4가지 포자고 여름 포자가 없기 때문에 또 그 특징이 잘 나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향나무에서 겨울포자, 담자포자를 내고 이 중간 기주인 배나무와 사과나무에서 녹병포자와 녹포자라는 걸 내는구나.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병의 특징을 방금 이제 설명해 드렸던 것들을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이 병원군은 여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4가지의 포자로도 생활사를 완성을 할 수 있다. 원래는 이 5가지의 모든 포자형을 순서대로 거쳐야지만 병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데 향나무 녹병은 이 4가지 포자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기주하고 배나무하고 사과나무가 있었죠. 근데 사실은 중간기주가 배나무, 사과나무뿐만 아니라 장미과 수목이다라고 부르는 모과나무, 산사나무, 팥배나무, 윷놀이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병을 이런 것들에도 중간 기주에도 병을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중간 기주는 경제적 가치도 적고 피해도 적어요. 그래서 사실 중간 기주 자체에서 발생하는 병일 때 녹병균일 때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이 향나무 녹병은 중간 기주인 배나무하고 사과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과실수죠.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 수종으로서. 근데 얘네 병이 발생하면 과실에 문제가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한테도 이름이 붙어요. 붉은별 문의병이다라고 이름이 붙어요. 배나무 붉은별 문의병, 사과나무 붉은별 문의병. 왜 그렇게 붙냐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사과나무예요, 여러분. 배나무예요, 이거 배나무. 배나무의 잎이에요. 배나무의 잎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 노란색 반점 같은 것이 있죠. 근데 반점이 동그랗게 예쁜 게 아니라 약간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붉은 별 모양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붉은 별 문의병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특히 이런 나무들을 저희가 장미과 수목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물을 때는 장미과 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이 향나무 녹병의 중간 기주가 아닌 것은 하면서 이런 나무들도 나와요. 그래, 같이 알아두시고 어쨌든 이 중간 기주에는 붉은 별 문의병이 발생을 하는구나. 자, 중간 기주에 붉은 별 문의병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얘의 입장에선 붉은 별 문의병 입장에서 사과나무, 배나무 입장에서는 중간 기주가 누가 되는 거예요? 향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다른 녹병 같은 경우는 중간기주와 본기주가 정확하게 나눠지는데 이 향나무 녹병 같은 경우는 향나무에도 녹병이 발생하고 이 중간기주인 배나무, 사과나무에도 붉은별 무늬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의 수병에 대해서 중간기주가 누구냐 그러면 배나무, 사과나무는 향나무가 되고 향나무는 배나무, 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렇게 나와요. 중간기주를 묻는 문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병원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향나무 잎이에요. 보통 이제 4, 5월쯤에 향나무 잎하고 가지 이런 사이사이에 균사하고 겨울포자가 생겨요. 겨울포자의 덩어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겨울포자 퇴다라고 불러요. 퇴는 쌓일 퇴예요. 그래서 겨울포자가 층층이 많이 쌓여 있는 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겨울포자 퇴다라고 해요. 그래서 4, 5월의 향나무에 이렇게 제가 향나무에 녹이 난 것과 같이 보이는 병반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요거예요. 겨울포자 퇴예요. 그래서 이 겨울포자의 덩어리가 형성이 되고 얘가 4, 5월쯤에 봄에 비가 오면 수분을 흡수해서 땡땡 부풀어요. 근데 부풀면 이제 뭐가 되냐면 거기 아까 제가 겨울포자 덩어리 균사와 겨울포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겨울포자에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제가 아까 이종기생 녹병균은 포자가 5가지 형태다라고 했죠. 겨울포자에 순차적으로 다음 발생하는 포자는 담자포자예요. 그래서 이 찐 노란색의 얘가 이제 찐 노란색으로 비가 오면 약간 부푼데 젤리처럼 부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천 모양으로 부푼다라고 표현을 해요. 문제에서도 한천 모양 또는 젤리처럼 부풀고 거기에서 겨울포자. 자, 이제 이게 바로 녹병균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요게 겨울포자예요. 하나의 겨울포자예요. 자, 겨울포자에서 뭐가 쑥 발아해서 나왔죠. 바깥으로. 자, 바깥으로 나온 요 긴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네 가닥으로 나온 부분, 이렇게 네 가닥으로 났잖아요. 이 네 가닥을 전균사다라고 불러요. 전균사가 뭐냐면 담자포자를 형성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전균사 또는 담자기다라고 불러요. 담자기하고 전균사, 뭐 지금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담자기하고 결국 전균사, 담자포자를 형성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담자포자를 형성하는 기관이 4개가 생겼으니 담자포자를 형성하는 기관이 담자포자를 형성하겠죠. 이 끝에 4개 열린 게 뭐예요? 바로 담자포자예요. 담자포자. 자, 겨울포자 다음에 담자포자가 순차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랬죠. 겨울포자가 비가 오면 퉁퉁 불어 젤리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전균사라는 담자기가 4가닥 나오고 그 끝에 담자포자가 4개 열려. 근데 여기선 지금 여러분 소생자를 형성한다고 돼 있죠. 소생자가 바로 담자포자예요. 담자포자하고 소생자하고 같은 말인 거 당연히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소생자인 즉 담자포자를 내고, 자, 그럼 얘가 담자포자가 이제 이 전균사로부터 똑 떨어져 나와서 어디로 가겠죠?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향나무니까 중간기주인 배나무나 사과나무로 가겠죠. 그래서 이 담자포자가, 자, 이제 배나무, 이건 배나무의 사진이고 저희 동네에 마침 배나무에 이 녹병균이 난 모습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방금 그 소생자 즉 담자포자가 바람에 날려서 배나무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6, 7월쯤 되면 이렇게 그 잎 앞에 별무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붉은 별무늬병이다. 자, 별무늬가 나타나고 드디어 겨울포자에서 담자포자죠. 그 다음 이제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여러분 녹병포자예요. 자, 이렇게 잎 앞면에 녹병자기 또는 녹병정자기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 무슨 아까 담자기도 담자포자를 형성하는 거였죠. 녹병자기다라고 하는 것도 녹병포자를 형성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기관이 좀 더 이 앞에 생기고 여기에서 이제 뭐가 생겨? 녹병포자를 내고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심해지고 시간이 흐르면 뒤쪽에 잎 뒷면이거든요. 굉장히 징그럽게 생긴 돌기 같은 게 쫙 펼쳐져요. 돌기가 쫙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돌기가 뭐냐면 바로 녹포자를 발생시키는 녹포자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녹포자기에서 녹포자가 또 생겨요. 그러면 자, 이제 녹포자가 중간기에서 순차적으로 생겼고 얘가 다시 이제 어디로 날아가겠어요? 본기주인 향나무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녹포자가 바람에 날려 또 향나무로 옮겨지게 되면서 향나무에는 녹병을, 배나무, 사과나무에는 붉은별 무늬병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배나무에 지금 병이 한참 심할 때 6, 7월 그쯤에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쪽 뒤쪽으로 굉장히 지금 많은
그 포자들이 형성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향나무 녹병의 생활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제가 얘는 여름 포자가 없는 것이 또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 나와요. 여름 포자형이 없는 수목병은 그러면 바로 뭐다? 향나무 녹병이다. 자, 겨울 포자가 먼저 향나무에서 시작을 해요. 자, 겨울 포자가 비가 올 때 4, 5월에 한천처럼 부푼다. 그리고 겨울 포자에서 뭐가 생긴다? 담자 포자가 발생을 한다. 전균사라는 것을 내고 그 끝에 달려있는 담자 포자가 떨어지면서 중간균주로 날아간다. 이 담자 포자가 바로 소생제랑 같은 말이에요. 날아갔어. 자, 그럼 중간기주인 배나무나 사과나무에서 순차적으로 잎 앞면에 녹병 포자, 잎 뒷면에 녹포자를 발생. 그럼 이 녹포자가 또 바람을 타고 어디로? 향나무로. 이렇게 되면서 순차적으로 계속 돌고 돌면서 병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향나무 녹병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방금 같은 생활사를 잘 알면 저희가 방제법도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방제법은 향나무에 약을 뿌려주는데 언제가 적정하냐? 3, 4월과 7월에 적정 날짜를 살포한다. 저희가 향나무에서는 담자포자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담자포자, 겨울포자태가 형성이 되어서 담자포자가 형성되기 전인 3, 4월. 그리고 반대로 중간기주로부터 포자가 날아오는 시기인 7월. 그쵸? 6, 7월에 중간기주에서 녹병포자, 녹포자가 생기고 그게 향나무로 넘어오잖아요. 그럴 때, 즉 병원이 넘어가거나 이 향나무로 넘어올 때 미리미리 약재를 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기주인 배나무에는 4, 6월에 적정 약재를 살포한다라고 했어요. 중간기주가 아까 보시니까 6, 7월에 그렇죠. 6, 7월에서 발생을 한다고 그랬죠. 그거 전에 미리 약재를 살포를 해준다. 그다음에 향나무 부근에 배나무, 사과나무, 모가나무, 아까 윷놀이나무, 산사나무, 다 팥배나무 다 뭐였죠? 장미과 수목이었죠. 그러한 장미과 수목을 식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이 자, 향나무 녹병의 방제법으로 요거 다 빼고 장미과 수목을 식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이지? 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면 이제 요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중간기주를 심지 않으면 중간기주를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진행을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향나무와 중간기주는 2km 이상 떨어져서 식재한다. 왜냐하면 담자포자에 비산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1.6km라고 해요. 그럼 2km 이상 떨어져서 식재하면 병이 옮아갈 수 없겠죠. 그렇게 해서 방제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제 향나무 녹병 오늘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봤어요. 요것도 제가 좀 원래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긴 했네요. 이것도 한 5분, 10분에 끝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좀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 이 향나무 녹병은 녹병균으로서 중간기주가 있는 것, 그 외에 다른 녹병균의 중간기주도 꼭 외워주셔야 돼요. 뭐 잣나무 털녹병, 소나무 혹병, 소나무 잎녹병 이런 것들의 중간기주가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고 요 향나무 녹병이 제가 아까 노란색이었죠. 그래서 수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노란색을 가져와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향나무 녹병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보호학 향나무 녹병 굉장히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저기서 요 부분이 중요하다, 요 부분을 외워주세요 라는 부분은 외워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공부를 새로 시작하거나 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께서 공부가 너무 막막해요,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산림 자격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숲속을 걷는 것과 같다. 숲속인데 그것도 처음 가보는 굉장히 낯선 숲속이에요. 그래서 어둡고 캄캄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막 헤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헤치고 나가다 보면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드나들었던 조그만 길을 만나요. 그럼 그 길을 좀 더 따라서 걸어요. 걸어다 보면 좀 더 큰 오솔길이 나와요. 그걸 또 좀 따라서 좀 더 위로 가다 보면 더 큰 길이 나오고, 그래서 어느 순간은 열심히 올라가서 뒤를 돌아보면 능선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선에 도착한 뒤로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내가 왔던 길, 내가 왔던 숲길, 전체적인 이 숲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겠죠. 한눈에 보이겠죠. 바로 이 산림 자격 공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헤치고 나가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그러나 조금씩 헤쳐 나가다 보면 어느새 어떠한 오솔길이 보인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능선에 도착할 수가 있다. 능선에 도착했다라는 건 내가 무엇이 중요한 내용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으며 어떤 것을 더 공부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선까지만 공부하면 돼요. 정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능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상 안 가도 돼요. 능선 정도까지만 가셔서 뒤돌아봐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살림의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살림 강사로서의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고 안전하고 빠르게 조금 큰 길로 빠르게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큰 길이 있으니 일로 갑시다. 저는 이미 그 주변의 산을 다 헤치고 다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길이 있고 어디에 어떤 길이 있고 어디에 능선으로 가기 좋고 편한 길이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이제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는 제가 강의하고 있는 강의 내용을 같이 오셔서 공부를 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은 그러면 숲속 맛보기 체험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나름 맛보기 체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 그 향나무 녹병에 대한 내용은 마쳐보고요. 또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좀 어려워하고 어떤 것을 알고 싶은지를 좀 더 알아본 다음에 그걸 또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날게요.